빠진 채로 그냥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뼈랑 뼈끼리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럼 뼈랑 뼈끼리 이렇게 막 갈리는 자갈 긁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요즘 턱관절이 이렇게 막 소리 나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강암면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나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랑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눴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구강암면외과에서 보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주로 이제 구강내과에서 하다 보니까 턱관절 치료는 구강내과, 구강암면외과 상태에 따라서 두 과가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턱관절이 이제 이렇게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움직일 겁니다. 턱관절 뼈가 들어가 있는 뼈에 홈이 있고, 이 홈 안에서 턱관절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불리우는 물렁뼈가 있고, 여기에 어떤 근육, 신경, 혈관, 인대, 어떤 캡슐, 다양한 구조들이 여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관절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들로 되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소리가 나는 경우는 아까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 디스크, 디스크가 보통은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티슈를 물렁뼈라고 보면은 뼈랑 뼈 사이에 이 물렁뼈가 있어서 이렇게 보호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얘도 여러 가지 인대나 이런 것들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발목도 그렇지만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딱 소리가 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디스크가 뭐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요, 디스크가 다 닳아버리거나 혹은 디스크가 구멍이 난다거나, 디스크가 이제 빠져서 다시 원래 위치대로 안 들어오고 빠진 채로 그냥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뼈랑 뼈끼리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럼 뼈랑 뼈끼리 이렇게 막 갈리는 자갈 긁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더 안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이제 디스크가 빠지거나 이제 디스크랑 관련된 소리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뼈끼리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는 게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비수술적인 여러 가지 소위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그 이상 단계로 가거나 혹은 다양한 치료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수술적인 그런 치료들도 고려할 수 있게 되죠. 비수술적인 치료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턱관절을 이제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식습관 같은 경우, 질긴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스트레스도 턱관절 질환의 한 이유고요. 부정교합, 얼굴의 비대칭, 이런 것도 아무래도 그런 밸런스를 깨다 보니까 턱관절을 조금 좋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턱관절을 안 좋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줄이는 것이 보존적인 치료의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마른 오징어 씹을 때마다 턱에서 소리가 나고 아파요. 그럼 마른 오징어 드시면 안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나요. 환자분은 입을 크게 벌리는 거를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웃으려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관절은 일반적으로 잘 재생이 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치료 컨셉은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면서 일단 증상이 없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관절 치료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보존적인 치료에는 턱관절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턱관절에 어떤 통증이 있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턱관절 질환의 초기에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 중에서 디스크랑 관련돼 있는 이런 소리들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벌써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턱관절이 아주 건강하진 않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 소리 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결국은 소리가 나는 행동들이 아까 디스크가 뭐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자꾸 이렇게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 그만큼 닳고 인대 이런 것도 늘어나고 이런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것들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게 되죠. 이게 이제 보존적인 치료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소리 나는 것 외에 어떤 뭐 통증이 있다거나 근육적인 불편감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보존적인 치료의 그 다음 기본이 약물 치료죠. 결국 이제 이 턱관절이 아프거나 불편한 것도 턱관절에 관련된 여러 구조 조직물들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제, 이런 약물을 쓸 수가 있게 되고, 턱관절이 아까 뼈랑 디스크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근육들이 정말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근육적인 부분에서 있는 통증도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좀 불편하시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소염 진통제뿐만 아니라
어떤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근이완제 그런 약들도 흔하게 처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존적인 치료 중에 하나가 입안에 끼는 스플린트라 그래가지고 턱관절을 좀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보존적 치료의 일환이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쓰인다거나 아니면 근육통이 심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근육의 보톡스 주사도 턱관절 치료에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턱관절 보존 치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턱관절을 잘 보는 치과 혹은 턱관절 전문인 구강내과나 뭐 구강외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잘 준비가 돼 있는 데를 보시면은 턱관절 그 물리 치료들, 초음파를 이용하는 거, 열 치료, 냉 치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물리 치료하는 이제 이런 치료들도 비수술적인 치료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존적인 치료들을 해도 지속적으로 턱관절이 계속 어떤 통증이 있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계속 저리시다거나 음식을 도저히 못 씹으신다, 뭐 입을 벌릴 때마다 아프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되신다고 하면은 수술적인 치료들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죠. 턱관절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악 수술에서도 쓰이는 뭐 IVR로, IVSR로 고정하지 않는 술식을 통해서 턱관절을 편하게 하는 것도 종종 쓰이는 수술 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인공 턱관절, 이 수술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길어졌나요? 어쨌든 그 턱관절 질환은 사실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또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인데, 그 중에서 큰 틀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먼저 시도가 되고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수술적인 치료가 고려된다. 그랬을 때 구강아간면외과인 경우는 이 수술적인 치료를 주로 담당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